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죠. 2020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장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IMF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위태로운 회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세계 경제는 일단 정치적, 지정학적 혼란이 지속이 될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무역 합의가 아니라 휴전 상태로 잠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의 양보 없이 원래 목표했던 중국 손보기 계획을 이제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21년부터는 아무래도 충격을 예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2단계 무역 협상 얘기가 지금 트럼프 입에서 나왔긴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기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리고 2020년은 2019년과 같이 이런 대선 캠페인까지 시장의 큰 하락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강원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참여자와 시장 참여자는 현재 상황을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상황을 계속 냉정하게 보면서 언제나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 확장이나 뭐 투자에 대한 이런 대출 확대 이런 거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뭐 지금 사업이 잘 되니까 더 확장하려고 대출을 받는다, 아니면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건 아직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잘 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관점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이 시기에 고전했던 사업자분들은 계속 방어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3.4%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3.6%였습니다. 거기서 하향 조정된 수치고요. 그래서 IMF는 내년 경제 회복 역시 그 기반이 넓지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전히 신중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 주축이죠. 미국과 중국 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IMF는 내년의 세계 경제 전망을 위태로운 회복으로 진단을 했는데 바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하향 조정될 리스크가 계속 상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둔화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뒤에서 또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유럽은 12월 20일 날 이제 EU 탈퇴 협정 법안이 이제 가결됐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2020년 1월 브렉시트 일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1월 달에 브렉시트 일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1개월간 브렉시트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브렉시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이슈가 다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흥국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이 브렉시트 이슈 외에도 유럽 자체 그 경기 둔화,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거든요. 이 두 나라에서 경기 둔화 또는 하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미, 인도, 터키 이들 나라는 이제 2019년에 굉장히 불안했던 나라들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터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굉장히 불안했었죠.
그리고 올해 상당히 성장률이 저조했던 브라질과 인도, 이들 나라에서 경기가 일부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IMF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의 그 반등 있잖아요. 2019년에는 이제 3.0%였는데 2020년에는 현재 3.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폭 0.4%의 이 반등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바로 불안했던 이 나라들의 경기 반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이 나라들이 2020년에도 고전을 한다. 그러면 2020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다시 추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봤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2020년에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저저번 주에 한번 다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도 알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까 합니다. 회사들이 지금 스스로 립스틱을 바른다. 이거는 이제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관행들,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관행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EBITDA,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기업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기업 이익이냐? 세전 영업이익, 그리고 뭐 감가상각, 이자 비용 등 이런 것들을 다 빼지 않은 기업들의 최초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속 수정을 하면서 마치 미국 기업들이 계속 이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튜닝하는 그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익의 그 조정 그룹의 노골적인 조정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비기업 회계기준 속임수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지 꽤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단속을 강화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잡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관행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그런 수정 행위, 그리고 일회성 비용 추가를 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업 수익성의 척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바로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재고평가, 자본 소비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완전히 투명하게 기업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모든 기업을 동일한 회계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고 비기업 회계 기준 수정을 방지함으로써 기업 수익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 발행 주식수에 대한 이익 수치는 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기업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미국 경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실제 값으로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왜곡된 수정된 그 값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재고 평가라든지 자본 소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을 해서 실제 기업 이익으로 실제 값으로 수정을 했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바로 2017년 GDP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영업이익은 930억 달러, 즉 4.4%가 감소했고 2018년 수익은 무려 8.3%, 즉 1,88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몇 달 전에 처음 시작했듯이 이건 이제 제로 헤지가 아마 이 기사를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 분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기업 이익들의 실제 수정 수치를 보니까 2014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아지지 않고 계속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둔화된 상태로 이어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GDP 개정과 S&P 500 영업이익이 서로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경향을 이루는데, 근데 문제는 2019년 여름부터 S&P 500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S&P 500 주가가 50% 올랐고, 하지만 GDP 대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S&P 500에 대한 주가가 다시 GDP 계정으로 회귀하는 그런 이벤트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건 바로 이제 차트로 쉽게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수정되기 전 기업 이익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 분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제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이미. 실제 영업 이익을 보면은,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 근데 2016년 1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게 계속 같이 놀고 있다가 점점 괴리율이 발생을 하죠. 괴리율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기업들이 이제 안 좋은 관행, 기업들의 이익을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부풀리는 그런 행위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감세 조치가 이제 이때 일어섰죠. 트럼프의 그 감세 정책. 이때 이후로는 더 많이 이런 관행들이 널리 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기업들의 이익은 여기서 이만큼 쭉 하락하다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다시 쭉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2018년부터. 그런데 지금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죠? S&P 500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미국 경제 분석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행정부는 알고 있겠죠. 미국들의 그 기업 이익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정책에 의존해서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트럼프 행정부의 1차 그 감세 정책이 진행이 됐는데 2019년에도 지금 안 좋은 형태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그리고 2020년에는 아마 지금의 이런 상황을 계속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세 정책 2탄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위에 방금 보여드린 이 차트도 충격적이긴 한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어요. 위에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명목상의 용어로가 아니라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 그러니까 GDP에서 기업들의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좀 더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GDP 상승은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보여드릴 그 도표는 GDP에서 기업의 그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2007년, 2009년 요 사이에 금융위기가 이제 있었는데 2007년 말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시점보다 더 낮아요.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 GDP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 이때 당시 침체가 시작됐던 그 당시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죠. GDP 대비 기업들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여기 보시는 이 수치 기업들의 이익은 실제 수치가 2014년에 탑을 찍었지만 그때 이후에 GDP 대비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이 비율은 그 중간에 반등도 없이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실제 기업들의 그 이익들,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역시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둔화될 건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뭐 지켜봐야겠죠. 그 내용들은.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기업 이익 상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실제 값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미국 경제 향후 전망은 어떤가? 일단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
고용 상황이 어쨌든 가계소득 상승세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일단 유지한다면 2020년에 또 한 번의 실업률 최저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일단 미국 경제의 2020년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소비심리 지표는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둔화된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고용 상황이 뒷받침해 준다면 현재 흐름은 그래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비 시장을 통한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는 나머지 경제 지표는 다 꺾였고 오직 소비 시장 여기에만 지금 기대고 있다. 소비 시장까지 무너진다면 미국은 실제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 2019년 글로벌 무역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입 규모도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세계 경기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의 대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2020년에도 대외 부문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CEO들 입장에서는 무역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 개선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제조 경기 부진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 역시 하락 추세로 이미 전환된 상태고, 그리고 고정 투자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부터 이건 18년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평균 3.9%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들어와서 1.9% 증가에 이제 그쳤고, 2020년 역시 불확실성은 개선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상승폭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2019년에도 투자가 꺾였는데 이때보다 투자가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를 통한 나홀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만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근데 이런 나홀로 경제 성장도 2020년에는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 이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수치로 살펴보자면 일단 실질 GDP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쭉 둔화됩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했듯이 미국의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계속 둔화될 가능성, 그리고 실업률은 내년에 일단 사상 최저치를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고용 환경 유지로 인해서 민간 소비는 그래도 유지될 전망, 좀 더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근데 고정투자는 2019년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경제의 향후 전망은 어떤가? 유럽 경제는 뭐 이미 완전히 저성장 기조로 빠진 지 오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그냥 계속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해드렸듯이 독일과 이탈리아 경기 둔화 속도가 가장 빨라요, 지금. 왜냐?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 나라들이 지금 다 경기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런 수출 환경이 나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수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은 크게 없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2018년부터 올해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EU의 경기 하강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EU의 경제 회복을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 여기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관세 분쟁,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어요. 결국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020년의 EU 경제 전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것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진행 상황,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하락,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수출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이제 브렉시트, 아까 말씀드렸던 브렉시트, 그리고 22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브렉시트랑 좀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2020년 이후 경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통화정책에 의한 부양 효과를 지금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될 때, 그때까지는 유럽의 단독적인 통화정책으로는 유럽 경제가 쉽게 부양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4차 양적 완화를 가장 많이 기다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 국가들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을 볼게요. 중국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이런 그 대응 때문에 뭐 성장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수요 부진,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거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 6.2%였는데 2020년에는 6%가 깨지는 5.9% 내외로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합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요거는 이제 내년에도 완만하게 둔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수출이에요. 수출 환경이 지금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색은 2018년, 주황색은 올해 2019년이고요. 그리고 회색이 내년 2020년을 이제 예상한 수치인데, 차트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소매 판매는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고정자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수출에 대한 그 전망이 계속 부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중국 경제가 이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가 된다, 2단계 그 무역 협상 진행으로 인해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그 중국 경제는 특히 수출 쪽에 더 마이너스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까지 크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산업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갑자기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착륙 초읽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무게중심이 지금 기존 관세에서 이제 비관세 분야로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수익성이 이제 더욱 악화가 되고,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증가와 함께 금융 시스템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항상 상존한다. 2020년에는 이런 것들이 상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 환경에 크게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위안화 절하 현상,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위안화 절하가 이제 크게 발생을 하면 당연히 자본 유출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GDP 대비 외환 보유액 비율이 2010년에는 47.6%, 거의 50%에 육박을 했지만 2019년에 22%로 그냥 급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외에 홍콩 상태가 최악으로 간다.
홍콩 사태가 만약에 최악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경제 심리까지 경색이 되고 그리고 미중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본토의 그 정치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합쳐진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5.9%가 아니라 5% 중반대로 확 낮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차피 아시아 쪽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2020년 산업경기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서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언급해드렸죠. 그래서 일단 2020년의 경제 전망은 어쨌든 이렇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